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박건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쁜 시간을 내셔가지고 고등학교 대해서 알아보시고, 그리고 뭐 자율고 저희 학교도 오시겠지만은 또 특목고도 알아보시고 일반고도 알아보시고 여러 가지 고등학교의 어떤 수준과 상황을 알아보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보는 이런 시간들이 오히려 학생들이 한두 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드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10분 정도 되거든요. 짧은 시간 동안 입학 사정관 전형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방향과 흐름을 잘 잡으시고 선택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3 학생들이 지금은 중학교 3학년인데 2010년도에 3년이 지나면 2013학년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대학 입시는 2014학년도 대입이 됩니다. 이게 뭐 입시가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내년 입시도 어떻게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3년 뒤 입시를 예측하기란 더욱더 어렵지만은 그래도 입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큰 흐름은 저희가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부모님들의 개인적인 학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학력고사 세대였다면은 학력고사 내가 340점 만점에 320점을 맞냐 318점을 맞냐에 따라서 대학교 당락이 결정되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의 입시는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뒤집어 얘기해서 학생의 학력이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이라 하더라도 80 수준의 대학을 가지 못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학생의 학력이 75라 하더라도 90점 이상의 수준의 대학을 갈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요즘의 입시에서는 학생의 학력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뒤집어 얘기해서 더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은 학생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그 학생을 어떻게 관리해 주느냐, 또 아주 현실적으로 그 학생의 담임 선생님이 누구냐, 과목 선생님이 누구냐, 3년 동안의 커리큘럼이 어떻게 짜여져 있냐에 따라서 학생의 학력은 똑같지만은 대학은 달라집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부모님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는 학력고사 시대, 그 이전의 예비고사 시대에는 점수가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은 정시 모집으로 뽑는, 수능 성적으로 뽑는 정시 모집이고, 그 이전의 수시 모집에서는 여러 가지 전형으로 뽑는데 가장 큰 축이 요즘의 입시에서는 대학별고사하고 입학 사정관제 전형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적어도 여기에 앉아 계신다면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서울대나 연대, 고대를 관심을 가질 텐데, 서울대를 목표로 한다면은 서울대에서는 연대도 마찬가지고 수시 모집으로 서울대는 한 65%를 선발합니다. 전체 모집 인원에. 그리고 연세대 같은 경우에 올해 전체 모집의 80%를 수시 모집으로 선발했거든요. 고려대는 70%를 선발하고, 뒤집어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수시 모집에 대한 준비가 일어날 때부터 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대학 들어가기가, 정시로 들어가는 그 문이 너무 작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서부터는 수시 모집에서 추가 모집이 도입되는 거 아시죠? 무슨 말이냐면은 내년서부터는 수시 모집에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자녀들이 서울대 붙고 연대 붙고 고대 세 군데가 다 붙었습니다. 기분은 좋지만은 대학은 한 군데만 등록해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서울대를 등록한다면은 연대나 고대 입장에서는 합격자 발표를 80명을 했을 때 다 80명이 등록을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은 등록은 보통 한 80에서 70% 정도 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20에서 30%는 올해까지는 정시로 넘겼습니다. 근데 내년서부터는 수시 모집에서 추가 모집이 도입되면서 수시 모집에서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을 다 뽑아버리죠. 밑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내년서부터는 수시 모집에서 정시로 넘어간 인원이 없어지니까 수시 모집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그리고 특히 서울에 있는 서울대, 연대, 고대는 평균적으로 70% 이상에서는 수시 모집을 뽑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수시 모집이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정시 모집은 수능 성적으로 뽑는다고 얘기했지만은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1차와 2차로 나눠 뽑으면서 하나는 대학별고사이고 하나는 학생부형으로 뽑는데, 문제는 대학별고사는 여러분들 이거는 상위권 대학은 당연히 논술을 보는 거죠. 여러분들 3년 뒤에
대학별고사의 논술은 본고사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겠지만은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수능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정시뿐만 아니라 수시 모집에서도 논술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어서 합격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학력이라는 것은 학생의 학력이 어느 정도 수능 성적이 되어 있다면은 이 부분은 논술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이거를 1학년 때부터 논술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고 3학년에 올라왔다고 한다면은 논술에 대한 준비가 거의 안 돼 있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떨어지거든요. 뒤집어 여기에서 수능 성적에 대한 공부뿐만 아니라 논술에 대한 베이스도 깔고 1학년 때 올라와야 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수시 모집에서 하나는 논술형이고 하나는 학생부형인데, 여러분들의 관심을 가지는 상위권 대학들은 학생부형은 다 입학 사정관제 전에 학생을 선발합니다. 뒤집어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만약 연세대를 원서 쓴다. 그럼 수시 1차에서는 하나의 대학은 논술형을 쓸 거고 수시 2차는 학생부형을 쓰게 되는데, 연대를 쓰고 싶다면 원서를 다 쓰고 싶겠죠, 1차, 2차를. 그러면은 논술형은 논술을 준비하면 되는데, 학생부형 같은 경우에는 논술보다도 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 학생부형이 입학사정관 서류평가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입학사정관이 볼 때 학생부의 교과와 비교과를 다 같이 보거든요. 그럴 때 1학년, 2학년 때 입학사정관에 대한 염두에 두지 않고 수능 공부만 열심히 하고 단지 교과 내신만 관리 열심히 하고 3학년 올라온 애들은 학생부에서 사주평가를 할 때 서류를 평가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어머님들, 학생들한테 아무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럼 애들은 공부만 하죠. 수능 공부만 합니다. 이제 학교에 어떤 교과 내신 관리만 하고. 그런데 1학년 때부터 선생님들이 학생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비교과의 다양한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알아서 커리큘럼상으로 준비를 시켜준다면은 학생은 그 커리큘럼을 자연스럽게 따라만 간다 하더라도 3학년 때 서류평가에 아주 많은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메꿔지고 기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목표를 가지는 대학이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경희대 수준이라면은 입학 사정관 진행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뒤집어 얘기해서 나는 경희대 이상의 대학이다, 적어도 서울대, 연대고대를 목표로 한다 그런다면은 적어도 입학 사정관제 전형에 대해서 1학년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를 가지고 입학 사정 서류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5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 유념하시고 학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학생들한테 알려줄 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교과 성적은 여러분들이 내신 관리 잘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수상 실적입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내 경시대라든지 활동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시간이 아깝다고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특히 교내 수상 실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챙기시면은 3학년 때 여러 가지 활동의 내용이 수상 실적으로 증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인 어학 성적인데, 여러분들 인문계를 가든 자연계를 가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연계를 간다 하더라도 공인 어학 성적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플러스 알파가 많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공인 외국어 성적에는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영어를 특히 기본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학생이 인문계를 가든 자연계를 가든 영어 공부는 꼭 시키세요. 왜냐하면은 어학 성적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가산점도 들어가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3년 뒤에 시험을 보게 되는 대학 입시에서 아마 논술이 영어로 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올해도 경희대하고 중앙대 일부 대학이 논술의 제시문이 영어로 나왔거든요. 3년 뒤가 되면은 논술의 제시문이 더욱더 많은 대학들이 영어로 쓰여 있을 겁니다. 영어 독해가 안 되면 논술 자체가 안 되겠죠. 영어를 공인 어학 성적도 준비하시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리더십인데,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리더십은 이런 것들입니다. 학생회장은 예를 들어서 10점이고 반장은 5점이고 부반장은 2점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리더십을 요즘은 대학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냐면은, 이 학생이 리더로서의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이 학생이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조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뒤집어 얘기해서 어떤 장애 경험이 있으면 좋지만은 장애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조직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학생들, 어떤 근거를 가진 학생들을 뽑아줍니다. 그렇다면은 리더로서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리더로서의 경험을 아주 알차게 내실 있게 하는 학생들은 정말로 의미 있게 봐줍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반장이라든지 아니면 학생회장, 클럽 활동회장, 동아리 회장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은 반장을 3년을 했다 하더라도 대학에서 하나도 인정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고등학교에 가든지 간에 학교 안에서 여러 가지 리더스의 어떤 경험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시간 아깝다고 하지 말고 공부하는 것만큼이나 의미 있게 내실 있게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리더로서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대학의 서울에 명문 사학, 연대, 고대나 그 이상의 대학이 된다고 한다면은 리더로서의 경험이 고등학교에서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연대나 고대나 상위권 대학들은 한국사를 이끌어 리더를 양성한다는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의 리더로서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 것들을 좀 1학년 때부터 유념하시고 좀 메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봉사활동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봉사활동을 하실 때는 멀리 해외 봉사할 때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마시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어떤 하나의 기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하는 봉사활동이 중요합니다. 봉사활동 평가 기준은 3가지거든요. 첫 번째 양, 두 번째 질, 세 번째 지속성. 양은 한 학년에 100시간 이상 이면은 3학년 때 200시간 넘겠죠. 이 말을 듣지도 않고 3학년 때 봉사활동 보면은 거의 몇십 시간밖에 안 되죠. 여러분들 1학년 때부터 봉사활동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질이라는 것은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얘기하는 거고, 의미 있는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라는 겁니다. 교내 봉사활동 말고 교회 봉사활동으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지속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뒤집어 얘기한다면 봉사활동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1학년 1학기 때부터 하나의 기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하는 것이 좋은 거죠. 부모님들이 너는 공부해라, 내가 대신 봉사활동 해줄게 이렇게 하시면서 애는 공부시키고 오면 대신 봉사활동하는 거 대학에서 다 합니다. 그런 거 인정 안 합니다. 1학년 1학기 때부터 하나의 기간을 정해놓고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번째로 독서활동인데, 여러분들 책을 많이 읽으세요. 고등학교 때 여러 가지 문제집 풀고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없겠지만은 책을 많이 읽는 애들이 결국은 논술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책을 읽을 때 그것을 단지 읽었다 해서 그치지 마시고 반드시 소감문을 써가지고 그것을 학교 선생님께 제출하세요. 그리고 소감문을 쓰는 그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음으로써 내가 지원학부에 지원하게 된, 관심을 가지게 된 구체적인 계기와 변화가 되었다. 이런 포인트를 잡고 소감문을 쓰게 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제가 짧게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이 5가지가 여러분들이 학교에 도움이 없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의외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아니 대부분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교의 시스템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개인적으로 준비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여러분들한테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그것을 하자고 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시간이 아깝다고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다면은 3학년 때 대학교를 원서를 쓰실 때 굉장히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한테 짧은 시간이지만은 사정관제 전형에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공부 외에 학교 생활을 충실하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